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선사문화의 전개, 즉 이제 실제 우리가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우선 선생님이 올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영상은 사실 공부 개정 교육 과정의 영상이어서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 영상을 새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태블릿 PC로 쉽게 영상을 찍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도 태블릿 PC로 찍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잠시만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뭐가 있냐면, 이 펜을 터치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지. 펜을 터치하는 소리가 난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펜을 쓰고 있잖아요. 이 터치 소리가, 그러니까 따로 블루투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터치 소리가 나름대로 태블릿에 굉장히 거슬리게 들어갔던 점 때문에 음성이 끊겨요 이런 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음성이 끊긴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하자면 태블릿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즉 멀리서 소리가 들리면 멀리 있는 소리를 잡기 위해서 마이크 음량을 키우고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면 가까이서 소리를 잡기 위해서 음량을 키우는데 선생님의 목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펜에 터치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펜 터치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펜 터치를 잡기 위해서 지향성 마이크의 방향을 펜 쪽으로 하다 보니까 목에서 나오는 마이크 소리를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블루투스 헤드셋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음성을 녹음하고 있고 조금 더 괜찮아지면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좀 모델 같은 걸 좀 찾아보는 상태에서 괜찮은 마이크를 구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찍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 음성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잘 받아봤습니다. 강규환 개노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선사문화의 전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사실 평가원이 공개하는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이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딱 한 가지의 형태만 물어봤습니다. 신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 각 지역별 유물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2015 6월 평가원에서는 딱 한 번 벼농사 전파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이 베트남 영역의 즉 선사시대 베트남 영역에 대한 많은 분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얼마든지 선지로 튀어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배우는 여기 있는 이 자연환경과 생업이라는 요 파트만큼은 실제 수능에서 나오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수능의 소중한 20문제 중 한 문제를 이 단원에서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이 아니라 선사문화의 전개가 선생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일단 농경과 목축,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농경은 뭐죠? 농경은 그렇지, 씨를 뿌려서 무언가의 소출을 얻어서 생산물을 얻어서 뭔가 정착을 하는 거고 목축은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해서 하는 목축인 방목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기르는 것 그런 것들을 목축이라고 하잖아요. 이 농경과 목축은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차이점은 생업이나 생산성이나 가치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글씨가 조금, 선생님 글씨 못 쓰는 거 알죠? 선생님 글씨가 좀 이상해. 그리고 선생님 글씨가 이게 원래도 못 쓰는 글씨가 태블릿에다 쓰다 보니까 솔직히 좀 좋은 글씨가 아니게 되는데 조금 미안해요. 자, 생업부터 한번 살펴볼까? 당연히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고 살고, 목축사회는 가축을 기르며 살고, 생산성은 어디가 더 뛰어날까? 농경일까? 목축일까? 생산성에 대해서는요, 생산력은 농경이 목축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농경사회는 나름대로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았고 목축사회는 조금 더 부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농경사회에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역마살이 끼었다는 둥, 뭐 어쨌든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반대로 목축사회에서는, 유목사회에서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죽을 놈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죽을 놈이라는 게 목축사회에서는 굉장한 욕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유목민족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들고, 반대로 유목민족의 입장에서는 농경민족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들 간의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곧 그것이 생산력이 다르고 그런 것이 문화적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우열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들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을 해. 농경과 목축사회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관계는 갈등 관계이기도 하고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보완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보완이라고 쓸게요. 보완. 협력보다 보완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보완 관계, 보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 그럼 어떤 갈등이 있느냐? 첫 번째, 약탈을 하게 되고 누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누가?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대부분 약탈하고 침략하게 됩니다. 왜? 이들은 겨울이 되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굉장히 메말라진단 말이야. 날씨도 춥지, 먹을 것은 없지, 사냥감도 없지, 동물들이 먹을 풀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풍요한 지역인 농경 세력 쪽에 많은 약탈이나 침략을 해오게 되고 그들이 쌓아놨던 어떤 산출물들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경사회는 정착해서 서로 무언가 이렇게 좀 오손도손 아웅다웅 이렇게 즐기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연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하이루 하고 지나갔던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 왜? 너무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목격자가 없고 CCTV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물건을 뺏어가도 크게 흔들 게 없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질서가 없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농경사회처럼 이렇게 모여 살면서 생기는 어떤 예절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편견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이 곧 문화적 우열을 가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다만 또 반대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교역하면서 보완해주기도 해요. 보완해주기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경 지역에서는 농경. 그 다음에 유목은 뭐라고 쓸까요? 유목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농경지역에서 유목지역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유목지역에서 절대 구하지 못하는 것들. 곡물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무명 같은 것들이 되겠죠. 선생님, 비단이나 무명은 왜 유목지역에서 못 구합니까? 비단은 벌레가, 누에가 만들어낸 누에고치잖아.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고 그런 애벌레들은 추운 지역에서 살아 못 살아? 못 살잖아. 무명도 마찬가지 면화 같은 거를 기르기 위해서는 날씨가 따뜻해야 된단 말이야. 반대로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에게 뭐를 지불할 수 있을까? 말이나 모피나 유제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말이나 이거 보라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말이나 모피나 유제품 같은 거 농경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만들고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목은 농경지역을 많이 약탈하고 침략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들의 생활은 우선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강수량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선 비가 굉장히 안 오는 400mm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인 곳. 자, 여기 이제 뭐 보시면 반농사지대, 혼합지대, 벼농사지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합시다. 유목지대. 그럼 당연히 어디겠어요? 반농사지대보다 더 위의 지역이 유목지대가 되겠죠. 이 유목지대는 연 강수량이 400mg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자, 근데 반대로 벼농사가 미안해. 벼농사가 가능한 요 지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벼농사가 가능한 요 지역은 연 강수량이 600이 넘는 곳입니다. 그럼 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중간지대에 있는 요 영역들은 연 강수량이 400에서 600 사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강수량에 따라서 유목지대인지 또는 반농사와 벼농사를 혼합할 수 있는 지역인지 또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농경사회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400 이상의 강수량을 지니고 있으면 농사가 가능해지고 600 이상의 강수량을 지니고 있으면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가 가능해진다. 이해됐나요? 반대로 목축의 기후는 400mm 이하의 강수량이라 이런 지역에서 주로 목축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나와 보겠습니다. 농경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농경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까, 적게 필요할까? 특징. 그렇죠. 당연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면, 농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내기라든지 아니면 물을 끌어오기 위한 관계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다루기 위해서 조직이 발생하고 그들 사이에 권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주가 발생하게 되고 이 군주의 권한이 세습되게 되는 거죠. 세습되게 되는 거. 자, 반대로 여기 한번 볼게요. 목축은 특징이 아니라 종류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방목과 유목이 있어요. 방목은 정착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거고 유목은 이동하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 과정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수경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뭐 중국이라 치면 A 부족은 뭐 가라는 도시 또는 이 지역에서 여름을 나고 여름이 너무 지나가서 얘가 좀 추워진다 하면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나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동해 가면서 생활을 하게 돼요. 즉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들의 특징을 볼게. 계절 단위로 생활터전을
이동해가면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여기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부족 단위 생활을 하게 돼요. 부족 단위 생활을 하게 되니 당연히 바로 옆에 있는 부족장의 권위는 늘어나고 강력해지지만 군주가 존재하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군주의 권한 1년 평생에 한 번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는 군주권의 권한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대를 되거나 뛰어난 사람을 추대하거나 또는 세습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세습되지는 않아요. 왜? 군주의 권한이 낮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농경사회와 유목사회를 서로 잘 비교해 볼 만한 곳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농경사회의 특징이라면 지모신앙이 발달한다는 것이에요. 지모신앙. 지모신앙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글자예요? 땅지, 어미모잖아요. 땅을 엄마로 모시는 신앙이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왜? 땅에서 결국 농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땅을 중시하는 신앙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중시하는 신앙. 자,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마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번 농경의 시작을 보면 아까 우리 위에 있는 표에도 나와 있듯이 농경의 시작을 보면 밭농사는 동아시아사 지역 얘기하는 거야. 밭농사는 황하강 중류 지역에서 약 BC 8000년경에 벼농사는 창장강,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BC 6000년경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농사가 전파된 걸 보면요. 벼농사 전파에 대한 걸 보면 이걸 좀 지워볼게요. 여기 혹시 녹색 화살표들이 보여요? 녹색 화살표가 벼농사의 확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창장강 중하류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변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무슨 반도였죠? 산동반도로 전파되고 그리고 한반도로 전파되고 밑으로 규슈 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한반도를 중간에 거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벼농사의 전파는 장강, 중, 하류에서 시작해서 산동반도로 그리고 한반도로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 전파되게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유목민에 대한 특징도 마저 좀 살펴볼게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땅에다 터전을 잡고 집을 짓기보다는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는 간이 텐트 같은 이동식 가옥을 선호하게 되죠. 이 이동식 가옥을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지모신앙, 땅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중시하게 돼요. 가축을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이 가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먹거든요. 가축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말에 타서 이동하고 전투하다 보니까 말에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등자나 안장 같은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 고기에서 식량을 얻고 가죽에서 옷을 입고 뼈로 도구를 만드는 의식주를 가축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들은 가축의 숫자를 늘리는 게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육을 하기도 해. 그래서 이 사육에는 교배를 하기도 하고 거세를 하기도 하고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는데 즉 예컨대 암컷 말이 100마리 있고
수컷 말이 100마리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수컷에 대 6명을 남겨놓고 수컷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거세시키는 거야. 짝짓기를 못하게. 그래서 이 건강한 수컷들이 암컷들과 결혼을 해서 더 건강하고 좋은 말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인간이 개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세나 교배나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는 것 역시 유목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농경과 유목사회의 간단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사문화의 전개, 동아시아사의 수능 1번 문제를 맞추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